본 리뷰는 고전문학 카프카의 변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 주변 사람 중에서 벌레를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벌레라는 뜻을 가진 단어들이 많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들렸던 단어들이 진지충, 문해충, 세명충 보셨죠? 이런 단어들이 밑바탕에는 상대방을 깔아보는 시선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벌레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나쁜데 여기에 하룻밤 사이에 정말로 벌레가 된 남자가 있습니다. 과연 주변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대할까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인물들은 그레고르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모두 흥부와 아시죠? 거기서 가난한 흥분의 가족들이 그레고르의 가족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인공 그레고르는 가족들이 빛을 갖고 있는 유일한 노동자죠. 이야기는 그레고르의 시점으로 전개됩니다. 1장. 평소와 같은 아침인 줄 알았으나 그레고르는 자신의 몸이 거대한 바퀴벌레로 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레고르가 말해요.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꿈은 아니었습니다. 곧 출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레고르의 머릿속에 스쳤죠. 기차를 타기엔 이미 늦어버린 시간입니다. 그레고르가 나가지 않자 가족들이 방문을 두드려요. 그레고르 안 나가니? 그레고르는 나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나갔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으니까요. 일자리에서도 그레고르가 나오지 않자 지배인이 직접 찾아옵니다. 그레고르씨,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실망입니다. 그레고르가 말해요. 곧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레고르가 머리를 이용해 힘들게 문을 열고 나가자 지배인은 뇌마디 비명과 함께 문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놀란 아버지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그레고르를 다시 방 안으로 가둬놓죠. 2장. 이틀이 지나도록 그레고르의 방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랑스러운 여동생이 문과에 빵과 우유를 마련해 주었지만 입맛엔 맞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동생은 오래된 신문지 위에 온갖 음식들을 펼쳐놓고 돌아와요. 그레고르에겐 썩은 음식들이 입맛에 맞았죠. 그렇게 끼니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집안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돈 이야기를 했죠. 그레고르가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누군가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직장을 그만둔 지 5년이 넘었고 어머니는 병약했으며 여동생은 풋풋한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일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심지어 집에 있는 방 한 칸에는 새를 놓았지요. 점차 집안에서는 웃음 대신 탄식과 걱정이 가득 차갔습니다. 아무도 놀아주지 않자 그레고르는 혼자서 할 수 있는 놀이를 생각해냅니다. 그는 스파이더맨 같이 빛나고 탄력 있는 거미줄은 없었지만 튼튼하고 털이 많은 다리들로 벽과 천장을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여동생은 그레고르의 흥미로운 취미를 알아차리고는 방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치워야 된다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레고르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가구를 치워버린다면 그 애가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버리는 것이고 결국 관심을 끊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들은 모든 물건들을 치우게 됩니다. 그레고르는 그 모습을 침대 밑에 숨어서 보고 있는 거죠. 아, 모든 것이 정리되는구나. 하지만 가족 사진만큼은. 그는 침대 밑에서 나와 액자를 감싸 안습니다. 이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벌레가 된 그레고르를 인간으로 분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레고르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입니다. 그러니 물건들을 치운다는 것은 그레고르를 더 이상 사람으로 보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같죠. 직감적으로 그것을 파악한 그레고르는 자신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 사진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액자를 감싸고 있는 혐오스러운 벌레를 본 어머니는 충격에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립니다. 마침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사과들을 마구 던져요. 막 던집니다. 그 중 하나는 그레고르의 몸속을 정확히 뚫고 들어갔습니다. 3장. 한 달 후 그레고르는 여전히 혼자 있습니다. 몸에 박힌 사과는 아물지 않고 몸의 일부분이 되었죠. 무기력한 그레고르의 몸을 일으킨 것은 여동생의 바이올린 소리였습니다. 아, 여동생이 연주를 하는구나. 이건 들어야겠어. 그레고르는 방문을 나서자마자 옆방에 새를 들고 있던 3명의 남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들은 곧바로 아버지를 찾아가 괴물이 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는데요? 라고 말하며 집에서 나가버립니다. 당연히 밀린 방세 역시 받지 못했죠. 가족들이 긴급 회의를 엽니다. 사랑스러운 여동생은 그레고르가 재앙을 몰고 왔으니 벗어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몇 주간의 시간이 지나고 가족들은 방 안에서 굶어 죽은 그레고르의 시체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기쁜 표정으로 말해요. 자, 이제 하느님께 기도하자꾸나. 가족들은 밝은 미래를 상상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소풍을 갑니다. 이야기 끝.
나는 문학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학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다른 그 무엇도 될 수 없다. 저자 카프카는 유대인으로서 1883년 헝가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의견에 따라 법률을 전공하거나 보험공사에서 일을 하였지만 전업 작가로서의 꿈은 놓지 않고 있었어요. 그가 살던 19세기 헝가리는 산업화가 한창 진행되는 중이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기계들에 밀려 직장을 잃고 공장에 들어가 기계같이 일을 하던 시기였죠. 그래서 많은 독자들은 변신이 자본주의 체제 속에 소외받은 인간을 표현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경제적인 관점이고 한 발짝만 떨어져서 보면 변신은 편견 혹은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뚱뚱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멋대로 생각하기도 하죠. 또는 돈을 벌지 않고 집에 있는 사람을 보며 저 생각 없는 놈이라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가족 사진을 지키려고 했던 그레고르와 그를 보고 사과를 던졌던 아버지처럼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진 않는가? 솔직히 저도 당당하진 못합니다.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도 무의식 중에 하노이 등급을 나누듯 A+급, B급 이러면서 나누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노력하면 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동안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으니까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짧으면서도 흥미롭게 많은 사람들이 부담없이 읽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고전문학과 영화 리뷰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댓글로 피드백이나 요청작들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아이디였습니다.